네,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우리 그 7주차지만 6강 진행을 하고 있죠. 예,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1교시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는 것이 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정의, 우리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동물, 또 식물, 또 곤충, 뭐 여러 가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야생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그런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주요 원인도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서식지 파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또 뭐 먹이 감소라든가 또 뭐 불법 포획 또는 남획 뭐 등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살펴봤고요. 그 중에 특히 서식지 파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우리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에 아주 대표적이었었던 그런 꼬리치레 도롱뇽이 서식하는 천성산 터널과 관련된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지율 스님이 바로 이 꼬리치레 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는 이런 그 서식지 파괴와 관련해 가지고 바로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다시 좀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300일이 넘는 단식 투쟁을 했었고, 또 그러한 단식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환경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새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조금 전에 살펴봤고요. 자, 우리 2교시에는 바로 두 번째 요소, 우리 야생생물들을 갖다 멸종의 위험성에 처하게 되는 하는 그런 이제 두 번째 원인인 먹이 감소 및 불법 포획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먹이 감소 및 불법 포획은 뭐 아주 쉽게 말씀을 드려서 무분별한 불법 포획에 의해서 그런 그 야생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있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고요. 주요 원인은 무분별한 채취라든가 또 이상기온 현상, 뭐 특히 폭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겨울철에 먹이 활동에 이제 그 어려움을 갖다 겪고 있는 그런 문제. 또 올무 설치라든가 사냥 등 불법 포획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야생생물들이 생물종들이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는 근거 없는 야생 동물의 강장 효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맹신하고 또 그런 이제 야생생물을 갖다가 섭취하는 이런 잘못된 이제 우리 이제 문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로 그 야생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불법 포획이라든가 밀렵은 겨울철에 올무나 덫 또는 포획틀 설치 그리고 밀렵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심각한 그런 이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독극물이라든가 전기 충격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 번에 대량 그런 이제 살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노출시키곤 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불법 포획, 밀렵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영상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산에서 먹이가 부족해 산을 헤매는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한 밀렵이 기승입니다. 곳곳에 설치된 밀렵 도구에 사냥 같은 천연 기념물까지 희생되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 깊은 산속 어린 사냥이 발버둥칩니다. 쇠사슬로 된 올무에 걸린 겁니다. 나이는 겨우 1살쯤. 다리를 올감했던 올무를 풀어주자 재빠르게 도망칩니다. 다시 이 산을 찾았습니다. 해발 165m, 경사도 60도가 넘습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쉽지 않다 보니 야생동물에겐 최적의 서식지입니다. 가파른 산 초입, 고라니 사체가 놓여 있습니다. 날카로운 도구에 잘렸습니다. 주변에선 다른 동물의 사체 일부도 나옵니다. 밀렵에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나무 사이에서 올무가 발견됩니다. 저기다, 올무.
올무는 모두 새 것, 최근 한 달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야산 곳곳에는 야생동물들을 잡기 위한 올무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올무에 걸리면 야생동물이 자력으로 빠져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기에 목이 걸리면 여기도 같이 겠어요.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야생동물을 노린 겁니다. 2월 달이면 한창 이제 먹이가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지대로 이동이 많은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변에 이동이 잦은 지역에다가 올무를 이제 설치하는 거죠. 전문 밀렵군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풀로 못 빨았지, 그 다음에 이것도 풀로 못 빨았지. 올무에 안 걸릴래 안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수거된 밀렵 도구는 3만 6천 개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쵸? 밀렵을 하기 위해서 올무를 설치한다라든가 덫을 설치한다라든가. 근데 그거는 그런 야생 동물들이 강장 효과가 있다라고 맹신을 하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자꾸 마구 잡겠죠? 또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아무도 안 먹으면은 아마 잡지 않겠죠. 예, 우리가 인식을 갖다 좀 바꿔야 될 때고요. 바로 이러한 올무라든가 이러한 그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갖다 위험하는 올무. 이거는 사실은 이제 환경부에서 그래서 2019년 12월 26일 딱 한 2년 정도 이제 됐죠. 예. 올무 사용을 갖다 전면 금지하는 걸로 이렇게 올무 사용 자체를 하게 되면은 불법으로 예, 이렇게 유해 야생동물 포획 도구에 관한 규정을 갖다가 정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적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반달가슴곰이라든가 사냥, 여우 등의 이제 피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면 사용 금지를 갖다 이제 하도록 했고요. 유럽이라든가 또는 미국 이런 데서도 거의 이 올무 사용을 갖다 이제 금지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많은 올무들이 이제 이렇게 수거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올무에 걸려서 죽은 모습, 또 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 인간이 뭐 좋은 거라고 자행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 이렇게 이제 먹이 감소라든가 불법 포획 뿐만이 아니라 이제 환경적인 그런 요인에 의해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또 생물종이 사멸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수질오염은 물고기의 떼죽음을 갖다 유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가 있잖아요. 특히 어류의 주요 서식 환경은 청정하고 안정화된 그런 이제 숲의 맑고 차가운 산간 계곡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어류들이 아주 이제 살기 좋은 그런 이제 환경인데요. 들판이나 또는 이제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의 경우에는 그 환경에 또 적합한 어류들이 이제 생존하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댐이라든가 저수지와 같은 그런 이제 다양한 서식 환경에 적응된 어류들이 이제 생존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각각의 서식 환경에 적합한 수상 생태계를 갖다가 상징하는 것이 거기에 살고 있는 이제 어류들이란 말이에요. 어종들이죠. 여러 가지 그 유형의. 그런데 바로 뭐 예를 들어서 청정화 환경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1급수, 1급수에 살고 있는 그런 이제 뭐 어종이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제 버들치라든가 또는 뭐 이제 뭐 금강모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1급수에 이제 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은 이제 지표 어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먹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마 이제 설악산이나 이런 이제 깊은 산에 가면은 이제 맑은 물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이제 물고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열먹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1급수 어종이거든요. 이렇게 비교적 오염이 적은 아주 맑은 물에 이제 사는 그런 이제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또 오염이 어느 정도 된 그런 이제 환경에 또 적응이 돼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물고기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정이라든가 또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출하는 이제 폐수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 인해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폐사하는 그런 이제 사례들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천 바닥에 퇴적된 오염 물질들이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막 섞이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 환경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바로 공장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배출이 된 폐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다라고 하는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접하게 되죠. 예, 그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오염물질이 흘러드는 바람에 도심 하천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극심했던 가뭄에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또다시 터졌습니다. 이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거품이 하천을 뒤덮었습니다. 마치 세제를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여기저기 떠다니고 한쪽에선 건져내기 바쁩니다. 어른 팔뚝만한 잉어도 발견됩니다. 당직자 통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바로 이쪽으로 현장으로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애들 많이 힘들었어요. 안타깝네요. 비단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이 거품으로 가득했던 곳보다 조금 더 상류 쪽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굴다리 밑에서 뿌옇게 변해버린 물들이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하천으로 끊임없이 흘러들고 있습니다. 주변 2km 구간에서 건져낸 물고기만 100여 마리가 넘습니다. 조사 결과 오염물질은 섬유 유연제를 만들 때 쓰는 첨가제인 계면 활성제였습니다. 부근에 있는 세제 제조업체에서 원액이 빗물관을 타고 하천으로 새어나온 곳으로 추정됩니다. 저 주변 부분과는 그 설비 파이프 연결해주는 중간에 그 빠킹이 있잖아요. 그 가스켓이 노후돼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먼저 새가지고 새고 있더라고요. 환경당국은 오염된 물시료를 채취해 수질 검사를 벌이고 있으며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누출 양과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이렇게 잘못 활용을 하면서 그렇죠? 뭐 공장에서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물질들이 오염 물질들이 배출됨으로써 이제 벌어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가정에서도 사실 지금 나왔었던 것이 이제 계면활성제인데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제들 이런 것들도 계면활성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더 주의를 해서 우리가 이제 배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환경오염, 환경오염들이 결국은 생물종을 갖다 이제 사멸을 하게 되고 시키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특히 환경오염 중에 굉장히 취약한 것들이 이제 곤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꽃에서 꿀을 갖다 따는 그런 이제 꿀벌들을 갖다 이제 사진을 통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 꿀벌의 경우에도 환경오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 농약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취약하게 돼서 최근에는 이 꿀벌들이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인류에게도 커다란 위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꿀벌들은 우리가 먹는 다양한 식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번식시키고 또 열매를 맺게 하고 이런 역할들도 하잖아요. 이런 꿀벌들이 환경오염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특히 골프장 같은 데서 농약을 뿌렸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뭐 꿀벌을 갖다 키우게 되는 양봉농가 굉장히 커다란 이제 피해를 갖다 이제 보게 되죠. 예, 그런 영상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한창 꿀을 따야 할 벌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바로 옆 골프장이 하루 전날 나무에 농약을 뿌렸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평소에도 골프공이 집까지 날아왔다면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 회룡마을의 한 양봉장. 벌통 주변 바닥이 죽은 벌들로 새까맣게 뒤덮였습니다. 꽃가루와 꿀을 따서 나르는 벌은 거의 보이지 않고 곳곳에서 죽은 벌들만 발견됩니다. 양봉장에 올라오니까 벌들이 계속 죽어 나와서 오후 되니까 벌들이 벌통 앞에 새까맣게 죽어요. 그나마 살아있는 벌들도 맥을 못 춥니다. 휘청대며 기어다니고 바닥에 뒤집힌 채 허우적대는 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양봉장에는 약 300만 마리의 벌을 키웠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죽어버렸고 이렇게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벌이 떼죽음 당하기 하루 전 인근 골프장에서 소나무 재선충 제거 작업을 위해 농약을 뿌렸는데 이게 양봉장까지 날아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양봉장과 골프장과의 거리는 10m도 채 안 됩니다. 자식같이 애지중지 키웠던 벌들이 하루아침에 죽으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도 크지만 잠을 못 잡니다. 골프장 측은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꿀벌 키우는지 잘 몰랐나 봐요. 저희가 약을 쳐가지고 어떤 피해가 갔다고 확인되면 골프장에서 아마 저기를 해야겠죠. 보상을 해줘야겠죠. 하지만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골프공이 집 마당까지 날아왔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벌을 죽이려 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결국 피해 주민이 직접 증거를 찾아야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네, 이렇게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생물종들이 멸종하게 되고 또는 대량 사멸하게 되고 이런 이제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이거는 어류뿐만이 아니라 곤충들 또는 동물에게까지 그러나 이제 특히 환경오염에 취약한 그런 생물종들에게 큰 영향을 갖다 이제 미치는 그런 이제 사례를 갖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생물종을 갖다가 이렇게 멸종 위기에 처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외래종 도입으로 인한 피해예요. 외래종 도입에 의해서 생태계가 우리나라 이제 생태계가 이제 파괴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바로 외래종을 원래 이제 도입한 배경은 그 산림 생태계가 양호하고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 이런 데 이제 외래종을 갖다 이제 도입함으로써 어떤 그 우리나라에 서식하지 않는 그런 이제 외래종들을 갖다가 어떤 뭐라 그럴까 경제적으로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도에서 사실은 이제 들여오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뉴트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가죽을 갖다가 이제 쓴다라든가 또는 뭐 이제 많은 그 농가에 이제 피해를 주는 이제 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이제 퇴치를 한다라든가 뭐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들여오게 되는데 얘네들이 무분별하게 번식을 하고 또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식용으로 우리가 들여오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연에 그 유출이 되면서 오히려 환경을 갖다 이제 파괴하고 우리 토종 생물들을 갖다 위협하게 하고 그렇죠? 또 뭐 블루길이라든가 베스라든가 하는 물고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개체가 부피가 많이 나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빨리 또 성장을 하고 그래서 걔네들을 어떤 이제 식물 자원으로 그렇죠? 우리가 먹는 이제 식품 자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했었던 것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외래종에 의한 피해 사례로는 이제 블루길, 베스 이런 것들이 있고 동물 같은 경우는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붉은기 거북. 식물 같은 경우는 미국 자리공이라든가 가시박, 돼지풀 그리고 여러분들이 봄에서 여름철 뭐 이럴 때 이제 보면은 우리 들판을 갖다가 그냥 우리 도로도 마찬가지지만은 노란 꽃이 펴서 굉장히 어떤 뭐랄까 정서적으로 아름답다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이제 꽃들 있잖아요. 큰 금계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외래종 유입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바로 이러한 것들이 뭐 사진으로 보시면은 붉은기 거북부터 시작해서 뉴트리아, 그다음 우렁 같은 경우 중에서도 우리 토종 우렁이 아니라 왕우렁이 같은 경우, 또 저기 이제 황소개구리, 또 베스, 블루기 이런 이제 어류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종류별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뉴트리아부터 시작해서 저기 보시면은 이제 중간쯤에서 곤충류 중에서 꽃매미 이것도 텔레비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했었던 그런 이제 곤충류일 거예요.
특히 과일이라든가 또 포도라든가 뭐 이런데 이제 나무에 서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번식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 이런 것들은 일부러 들여오려고 들여온 건 아니고요. 다른 어떤 이제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따라 들어온 것들이죠. 가시박, 또 뭐 미국 쑥부쟁이 이런 것들도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의 전국에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된 그런 이제 그러면서 우리 토종 식물들을 갖다 위협하는 그런 이제 그 식물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다른 차원에서 몇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있는 것이 꽃매미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던 꽃매미. 그다음에 이제 가시상추라고 하는 것이 상추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쓴박이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는데요. 가시가 있는 그런 이제 식물들이고요. 가시박은 잎사귀는 박이나 호박처럼 비슷한데 사실은 가시가 삐죽삐죽하게 달려 있고 열매도 특별히 열려서 우리에게 뭐 어떤 이로움을 갖다 주지 않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국 산하를 갖다가 이제 뒤덮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든가 위에는 이제 뭐 붉은 기거보, 큰잎 베스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돼지풀이라든가 또 미국 쑥부쟁이는 마치 우리나라 꽃처럼 요즘은 거의 요즘 이제 굉장히 여기저기 이제 피어 있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쑥부쟁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피어 있는 것들인데요. 가을이면 피는 들국화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조금 꽃이 작으면서 굉장히 많이 달리고 그리고 번식력이 굉장히 큰 이제 그런 꽃들인 것이죠.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갯마을, 갯벌 이런 데 이제 많이 자라는 연국 갯금풀이라든가 갯줄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의 뭐 그 제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가 줄어들지 않는 번식력이 굉장히 이제 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봄에서부터 여름에 이제 한참 피게 되는 우리 뭐 도로 옆이라든가 들판에 피게 되는. 근데 이 꽃이 노란 꽃이다 보니까는 우리 정서들을 갖다가 조금 안정화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그런지 막 이거를 이제는 이제 씨도 뿌려가지고 굉장히 그 어떤 유적지에도 많이 펴서 그래서 이제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꽃 중에 하나가 금계국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꽃인데요. 사실은 이게 외래종으로 도입이 돼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다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식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사실은 이제 적은데요. 바로 그와 관련된 영상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뉴토리아, 베스, 가시박 등 외래종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늑장 행정 때문에 생태계 파괴 그리고 예산 행정력 낭비가 극심한데요. 최근 집중 보도하고 있는 큰 금계국도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0년대 도입돼 국내 하천에 정착한 베스, 북미 원산지로 식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가시박, 강한 번식력으로 국내 생태계를 무섭게 잠식하고 있는 괴물지 유토리아, 환경부 지정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입니다.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환경부와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뒤늦게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며 퇴치 작업에 나서고 있는 건데 이렇게 외래종이 국내에 도입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경상북도에서만 해마다 2억 원 넘게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에 쓰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더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큰 금계국을 들여온 일본은 생태계 교란 위험성을 연구해 이미 10년 전부터 퇴치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에는 관련 연구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큰 금계국의 위해성에 대한 부분들의 연구를 시도하고 또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종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행정적인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년생으로 정확한 수명이 알려지지 않은 큰 금계국은 뿌리로 왕성하게 번식을 하는 데다 하나의 뿌리에서 여러 갈래의 줄기와 꽃이 자라나 토양을 뒤덮어버리는 매우 공격적이고 위험한 식물입니다.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에는 큰 금계국이 자리를 잡으면 토종, 희귀 식물은 물론이고 동물들까지 사라질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 메시지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큰 금계국은 가시박기나 돼지풀보다는 훨씬 한국 생태계에 위협적입니다. 이거는 여러 살이고 한 곳에 자리 잡으면 자리를 비켜주지 않기 때문에. 보기에 좋다는 이유로 너도나도 전국에 심어놓은 외래종 큰 금계국. 생태 환경에 대한 무지함이 부른 현상으로 서둘러 생태교란 외래식물 지정 등을 통해 특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봄이면은 우리 도로가라든가 들판, 수놓는 노란 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숙사에서 학교 오는데도 옆에 도로 옆에 노랗게 쫙 펴 있는 게 그 큰 금계국인데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제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거. 아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 이러한 이제 외래종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물종들이 굉장히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생물종들이 멸종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물종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특히 생물종 중에서 식물들, 주요 서식 환경에 따른 이제 변화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온대지방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웠을 테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열대에 가깝게 변하고 있다. 왜?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거든요. 기후가 변해서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열대처럼 지금 이제 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물들도, 아열대 식물들이 점점 어디로? 위도가 높은 지역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의 북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를테면 뭐 고구마 같은 경우도 따뜻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북상을 하고 있고, 또 자운형이라든가 이런 꽃들 같은 경우도 추운 중부 이북에는 잘 살지 못하는데 지금 중부 지방으로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따뜻한 지방에서 또는 높은 고지대에서 살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점점 따뜻해지다 보니까는 특히 한라산 같은 데는 뭐 예를 들어서 구상나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높은 지대에서 살고 있었던 것들인데 제주도가 따뜻해지니까는 그런데 못 살고 이제 구상나무 같은 경우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물의 북상이에요. 귀화식물을 포함한 저지대 난대성 식물들, 아열대성 식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온이 변하면서 점점 따뜻해지면서 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식물의 멸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온난화에 의해서 산꼭대기에서조차 식물의 생육이 이제 곤란한 그러한 이제 식물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상나무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물종들이 변하고 있다. 또 그러한 이제 대표적인 것들로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상록화렵수. 상록화렵수가 뭔지 아시죠? 겨울에도 이렇게 푸른 잎을 갖다가 띄고 있는 화렵수들.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사철나무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상록화렵수 우리 남해안 같은 데 가면은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이제 상록화렵수들이 있는데요. 걔네들이 점점 지금 북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높은 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위도가 높은 쪽에서도. 그리고 주요 이제 과일들 같은 경우도 재배지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일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감귤, 한라봉, 제주도처럼 따뜻한 곳에서만 이제 우리가 재배가 가능했고, 그런데 지금은 어디까지 올라왔냐면요, 전북 김제 정도까지도 올라왔답니다. 이런 데서도 재배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따뜻해진 거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복숭아 같은 경우도 따뜻한 데서 이제 자라는 그런 이제 그 과일 종인데요. 지금은 경기도 파주, 휴전선 부근까지도 복숭아 재배가 되고 있고, 물론 과거에도 종류에 따라서 이제 그런데 보편적으로 예, 이렇게 재배되는 지역들이 점점 북상하고 있다. 특히 사과는 대구에서 많이 재배가 됐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냐면은 저기 포천, 뭐 양구 이런 지역에서 이제 사과가 잘 재배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갖다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많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서식하는 식물종들의 이제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재배하는 그런 이제 과일의 종류도 변하고 있다. 메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곡성에서 많이 재배가 됐어요. 지금은 양구까지 올라가 있다. 여기서도 재배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기후 변화를 갖다가 이제 보이고 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종들, 어류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난대성, 즉 아열대성 어종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 또 그 어종들이 점점 지금 북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 영상도 한번 보실까요? 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어선을 타고 3시간, 우리 땅 독도가 위용을 드러냅니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독도연에는 어족이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독도 바닷속의 모습이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동해 수온이 상승하면서 독도 주변 해양 생태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심 21m 해저로 내려가자 안반을 뒤덮은 붉은색 생물들이 보입니다. 산딸기처럼 작고 둥그런 표면에 안개꽃 같은 촉수가 달려 있습니다. 온대성 연산호 바다딸기입니다. 몇 년 전부터 독도 해역에 새를 넓히면서 처음 관찰된 5년 전보다 면적이 15%나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따뜻해지니까 경쟁에서 이제 그 공간 경쟁에서 그 좀 더 유리한 종들이 생식을 더 많이 하고 자리를 잘 차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길이 12cm, 머리 위에 털모자를 쓴 것 같은 이 주황색 물고기는 보통 따뜻한 타이완 해역 등에서 서식합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 처음 발견되면서 동해빈을 베도라치라는 이름을 새로 붙여줬습니다. 적도 인근 인도네시아에서 제주도까지 서식하는 아열대성 희귀어종도 간간히 포착됩니다. 제주 특산물이던 아열대 어종 자리돔은 이미 독도의 터줏대감이 된 지 오래입니다. 10년 사이 개체수가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솔배간팽, 능성어, 북바리 같은 난류성 어종들도 독도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수온 변화 자체가 사실은 따뜻한 물이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그 해류를 포함해서 우리 바다 전체가 사실은 끓고 있는 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독도 앞바다의 여름철 수온은 꾸준히 상승해 2.2도가 뜨거워졌습니다. 지난해 독도 앞바다에서 관찰된 어종의 60%는 난류성, 5년 전보다 15%포인트나 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함께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우리 바다. 그 속에선 이미 난류성 생물들이 서식지를 넓히며 바다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네, 이렇게 야생 생물종, 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야생 생물종들이 멸종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신호를 갖다 이제 보내고 있죠. 바로 우리가 좀 더 그들의 생물종들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그리고 개발을 갖다가 이 생물종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그래서 개발과 그리고 보호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력들도 이제 해야 될 테고요. 또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오염도 최소화시키고 또 무분별한 남획이라든가 포획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지 않음으로써 야생 생물종도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 생물종들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멸종위기 야생 생물들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봤고요. 예,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